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내도 엄마도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이 되고 싶어. 나에게는 이름이 있어.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오늘 이야기는 퇴직 후 함께 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남자의 입장. 퇴직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홀가분해 보였을 거예요. 후배들이 꽃다발을 주며 선배님, 이제 여유롭게 사세요.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 같이 살아야지. 그동안은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영화 보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이제 그걸 다 채워야겠다 싶었어요. 퇴직 첫날 아침 6시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은 참 무섭더라고요. 아직 어둑한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죠. 커피 향이 퍼지니까 그게 또 좋았습니다. 그래. 이런 게 여유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신문을 폈는데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왔어요. 이 새벽에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아, 커피 좀 내렸어. 잠 깼어? 커피 냄새가 집안 가득하네요. 사람 잠 다 깨게. 그 말투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냄새네 했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자꾸 엇갈리기 시작한 게 그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그랬더니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러더군요. 됐어요. 괜히 엉망 만들어서 2번 일하게 하지 말아요. 그때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서로 같은 집에 있는데 마치 집안 온도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퇴직 후 첫 주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이상하게 발 디딜 곳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청소하고 빨래 널고 부엌에서 못 썰고 저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신문 보고 커피 마시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제안했죠. 여보, 청소 내가 해볼게. 됐어요. 아니, 진짜 내가 해볼게. 당신도 쉬어야지. 그럼 청소기 먼지통은 비웠어요? 먼지통? 그것부터 모르면서 무슨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날은 대꾸 안 했습니다. 청소기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도와주려다 괜히 구박받은 적. 진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싸늘한 말 한마디. 그래도 가만히 있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엔 장을 보러 나갔죠. 시장 가면 뭐 사야 할지는 알거든요. 삼겹살, 김치, 과일. 계산대 앞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봉지를 식탁에 올려놨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도대체 이걸 다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안 돼. 3만 원쯤. 3만 원? 내가 가면 10,000원이면 사요.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괜히 밥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진짜로 10,000원에 장을 봐오는 걸 보고 저도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또 억울하면서도 묘하게 존경스러웠어요. 며칠 뒤엔 낚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날도 풀렸는데 이번 주말에 바닷가나 다녀올까? 같이 가면 좋잖아. 난 바닷가 싫어요. 왜? 시원하니 얼마나 좋아. 기름값에 밥값에 돈이 남아 돌아요? 에이, 그 정도야. 당신은 그 정도가 문제 없지. 나는 그 정도가 모이면 큰 돈이에요. 그때는 그냥 인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게 참 속상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짠순이가 됐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없이 제 쪽을 보더니 이제야 알겠네. 당신은 평생 돈 걱정 한 번 안 해봤구나. 그 말이 좀 아프더군요. 그날 밤 TV를 켜놨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커피만 식어가고 있었죠. 이게 뭐라고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결혼 생활 40년인데 이렇게 어색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닌 느낌. 말을 걸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괜히 숨이 막히는 집.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하루가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게 퇴직하고 2달쯤 됐을 겁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이 반복됐어요. 커피, 신문, 라디오. 문제는 그걸 보는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간다는 거였죠.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신문을 접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대. 우리 산책이나 나가볼까? 난 할 일 많아요. 설거지 내가 할게. 됐어요. 당신은 당신 할 일 하세요. 그 말 참 이상하더군요. 당신 할 일 하라니 이제 내 일은 뭘까? 저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엔 아내가 좋아할 법한 걸 찾아봤죠. 근처 공원에 벚꽃이 한창이라더군요. 여보,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이나 갈까? 사람 많은데 싫어요. 아니면 드라이브라도? 그냥 둘이 바람 쐬는 거야. 기름값 비싸요. 괜히 나갔다가 점심 사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돈이에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당신은 평생 일만 했지 살림은 몰라요. 그날 저녁엔 분위기가 꽤 서늘했습니다. 저는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렸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말을 안 해도 공기만으로 싸우는 느낌. 그날은 정말 그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에는 같이 취미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기타 배워볼까 하는데 같이 문화센터 등록할래? 같이 배우면 재밌을 거야.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지. 나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싫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 몰라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도 뭔가를 하려 들었고 아내는 그저 쉬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그땐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함께를 밀어붙였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바닷가 가자. 당신도 바람 좀 쐬야지. 난 싫어요. 같이 좀 나가자니까. 난 집이 좋아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당신은 맨날 집에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죠.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 몰라요. 그냥 같이 있는 게 피곤해요. 그날 밤 서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TV 볼륨만 낮게 켜놓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꼭 가까운 건 아니라는 거요. 며칠 후 결국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제가 빨래를 개는 법을 또 틀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구겨진다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이제 와서 무슨 노력이에요. 원래대로 하세요. 나도 도와보겠다는 거지. 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터뜨리듯 말했어요. 당신, 나랑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낚시, 드라이브, 기타 그게 다 당신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쉰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만 했어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여전히 젖은 빨래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싶어요. 아내 말고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살고 싶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녀는 왜 그 말을 이제서야 한 걸까? 혹시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한 적 있나요? 이제 좀 나로 살고 싶다.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질 않더군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엔 말 대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고 TV는 항상 켜져 있는데 서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서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시간이 결국 헤어짐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딸과 아들을 집에 불렀더군요. 긴급 소집이라면서. 그리곤 언제 짐을 싼 건지 캐리어를 끌고 나오더군요. 딸이 울상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그건 아니잖아. 아빠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 뭐야? 아내는 눈을 깜빡이더니 잠시 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정아, 엄마도 이선이라는 사람이야. 넌 내 딸이지? 그치? 근데 나도 우리 엄마 딸이야. 딸이 멈칫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자식이야. 나도 엄마라는 이름 말고 그냥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이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죠.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급해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민수야. 아내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일같이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티면. 근데 그 조금이 내 인생 전부가 됐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울음은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사람 존경했어. 근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잖아.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요? 몰라. 무섭지. 근데 더는 아무 감정도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쪽을 봤습니다. 기석 씨, 당신은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 가족 속에서 점점 사라졌어요.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 미역국의 김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게 꼭 우리 가족의 온도 같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그게 죄라면 미안해요. 아내는 그렇게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을 나갔고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에도 그 자리엔 아직 따뜻한 밥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진짜 살러 나간 거라는 걸요. 이 여자의 입장.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씁쓸해하는 기운이 숨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커피 향이 났어요. 기석 씨가 퇴직 첫날이라고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죠. 그 향이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향이 집 안을 꽉 채우니까 숨이 조금 막히더군요. 이제 하루 종일 저 소리,
저 냄새와 함께 살아야겠구나. 그 사람은 모르겠죠. 그게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그 사람은 퇴직이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또 다른 일이 될 거라 느꼈어요. 이제 그는 회사 대신 집에서 일하고 나는 여전히 그의 하루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으로 남겠구나. 며칠 뒤 그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말은 고마웠죠. 정말로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숨이 막혔어요. 그는 나를 도우려 했지만 결국엔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평생 그랬어요. 뭘 하든 결국 마지막 판단은 그 사람의 몫이었죠. 나는 늘 그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만 남았고요. 장을 봐왔다고 하던 날엔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웃더군요. 이제 내가 이런 것도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씁쓸했을까요? 나는 40년 동안 그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그게 일이라고 인정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는 해냈다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야 해봤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게 마음을 찔렀어요. 그가 낚시를 가자고 했던 날 나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같이 가자. 바람 쐬게. 그 말도 처음엔 고마웠죠. 근데 바로 뒤에 붙은 말. 이럴 때 좀 나가야 돼. 사람은 취미가 있어야 해. 그때 깨달았어요. 그의 가치는 언제나 그가 정한 방식 안에서의 가치였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그에게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퇴직 전에도 그랬어요.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죠. 나는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살았어요. 그게 나름의 존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가 퇴직 후 쉬겠다고 말할 때 나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더군요. 그가 쉬는 삶을 시작할 때 나는 여전히 돌보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있나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은 관계.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단 한 번도 이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나는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더 힘들었어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게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반항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의 목소리보다 내 안의 침묵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했죠. 3. 남자의 입장. 요즘은 밤마다 코를 잡습니다. 대리운전이 제 일이 됐어요. 퇴직하고 이혼하고 나서 남의 차를 대신 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님이 타면 저는 묻지 않아요. 어디 가십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그 사람의 차를 몰고 그 사람의 집 앞에 도착하면 차를 세우고 인사한 뒤 혼자 걸어 나옵니다. 그 길이 이상하게 길어요.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켜진 새벽길. 비 오는 날은 더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진 누군가의 운전석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가야 하죠. 아무리 걸어도 그 집의 불빛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날 손님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했고 옆자리 부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맨날 회사 타령이야.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돈도 좋지만 나 좀 봐나. 그 말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내 아내 목소리랑 겹쳐 들렸어요. 나 좀 봐요. 나.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다른 날엔 이런 손님이 있었어요. 기사님,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쉬니까 더 답답해요. 그 말이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그 길을 지나왔거든요. 퇴직하고 쉬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할 일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늘 당신 얘기만 해. 그때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전부였어요. 새벽 3시쯤 마지막 콜. 손님을 내려드리고 차를 주차한 뒤 비 내리는 골목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젖은 신발 밑창에서 찍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누가 옆에서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기분이 들었죠. 그녀가 내 옆에 있었다면 이 말 한마디를 했을까요? 기석 씨, 이제 좀 쉬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 나는 또 다음 콜을 기다립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시린 걸까? 캐리어를 들고 나간 다음 날 그가 찾아왔어요.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이 집에 있으라고. 당신이 항상 지켜오던 곳이잖아.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가 집을 나간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한참 동안 귀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래 묵은 방안 공기를 싹 바꿨습니다. 커튼을 새로 달고 식탁보도 교체하고 벽에 걸린 그의 시계를 치웠어요. 이제 진짜 내 공간이구나. 그때까진 그게 후련했어요. 퇴직 이후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죠. 신문 보고 커피 내리고 TV 보고 나는 그게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내 눈앞에 있는 게 마치 내가 갇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30년 동안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밥을 하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온종일 집을 지켰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당신은? 재훈이는? 하며 살았죠. 근데 정작 나는? 하고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퇴직이 시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혼 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했어요. 요가 학원 등록하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잡고 혼자 영화도 보러 갔어요. 남들 보기에 그게 행복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떠들고 웃어도 집에 돌아오면 꼭 무언가 빠져 있었어요. 밥을 하려고 냄비를 꺼내면 이건 둘이 먹기엔 적당하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결국 밥은 대충 때우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랑 연락은 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할 게 뭐 있니? 다 끝난 사이야.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목이 잠겼어요. 그게 끝난 사이였을까? 아니면 그냥 서로의 말이 끝났던 걸까? 가끔 TV에서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장면이 나올 때면 괜히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립니다. 그게 질투인지 후회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를 미워했던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나 없이도 괜찮을 거라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도 그걸 믿었어요. 딸이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밤길을 걸으며 혼자 운전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춥진 않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따라붙더군요. 참 이상하죠. 같이 있을 땐 그렇게도 답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걱정이 돼요. 그날 밤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자유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였을까? 대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조용한 밤이 싫진 않아요. 그가 없는 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목소리를 조금은 들을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소정이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죠? 왜? 아빠가 밥 한번 먹자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래, 밥이야 먹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도 이렇게 낯설게 들립니다.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밤에만 운전하니까 아직은 괜찮아. 그 짧은 대화와 긴 침묵. 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기타 배운다고 했잖아요. 아직 해요? 그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가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옆에 세워둔 낡은 기타를 듭니다. 이 노래는 그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들려주고 싶었어. 기타 줄이 울렸다. 소리가 방 안에 퍼집니다. 선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 평생 너 옆에 있었는데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 안 해봤어. 회사 핑계, 가족 핑계 대며 그게 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핑계였어. 너는 다 버티고 있었는데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대가 저도 나는 몰랐어. 내 그늘 아래 웃던 사람인 줄. 하루가 가고 달이 져도 당신의 한숨을 듣지 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말이 아니었단 걸. 그대의 고단한 뒷모습이 내 전부였단 걸. 늦은 밤 홀로 마주 앉아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미소 내 가슴에 남았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나도 사람이고 싶어. 그 말을 한동안 잊지 못했어. 그게 투정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말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 너 없이도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라도 내 목소리 안 들으면 그게 벌이더라. 미안하다, 선이야. 그리고 고마워. 이제는 멀리 있는 그대여 내 마음 닿을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내 이름 불러준다면 그날로 돌아가겠소. 사랑하오 사랑하오 늦었지만 진심이요.
그대가 내 삶의 이유였단 걸 이제야 알겠소. 방안이 고요합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밥 식기 전에 먹자. 딸이 수저를 올리고 아들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등 위로 내가 젊을 때 붙잡았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밥 냄새, 기타 소리, 숨소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섞여듭니다. 사랑은 결국 다시 불러주는 이름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느린 뉴스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가 저도 나는 몰랐소.